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 서경별곡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서경별곡은 서경에서 임을 떠나 보내며 부르는 이별 노래라는 뜻인데요. 가시리와 함께 이별의 정화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고려가요입니다. 전체 3년으로 되어 있고요. 고려가요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먼저 1년 4행까지 보겠습니다. 서경이 아들가 서경이 서울히 마르는 위 두어렁성 다링들이 닭꼰대 아들가 닭꼰대 쇼성경 고외 마른 위 두어렁성 다링들이 이걸 현대어로 해석을 해보면 서경이 서울이지만 다시 정비한 작은 서울 서경을 사랑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질가는 여음이고요. 위 두어렁성 다링디리는 후렴구라서 특별한 의미가 없는 구절이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습니다. 서경은 지금의 평양을 가리키는데요. 화자가 현재 살고 있는 생활 공간입니다. 화자의 삶의 터전이고 그리고 임과 사랑했던 행복한 공간인 겁니다. 아질가는 여음인데요. 악류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후렴구를 제외한 모든 행의 첫 음보 뒤에 붙어서 행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행의 구조를 보면 서경이 A, 아질가 서경이 A, 서울이 마르는 B. 그래서 한 행이 A, 아질가 A, B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와 아질가를 제외하면 서경이 1음보, 서울이 2음보, 마르는 3음보 이렇게 3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두어렁성 다링들이 이것은 각 행의 다음에 규칙적으로 오는 여음구인 후렴구인데요. 악기 소리를 흉내낸 구음입니다. 어떤 악기를 흉내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북소리를 흉내낸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두어렁은 검은고 소리, 성은 바라나 징의 소리, 다링디리는 대금 소리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후렴구는 의미 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흥을 돋우고 음악적 효과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후렴구는 행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작품의 내용과 관련 없는 무의미한 구절인데요. 그리고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가시리에는 위증질과 대평성대, 청산별곡은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얄라, 동동은 아의 동동다리 이런 후렴구가 반복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삼행을 보면 닭꼰대 아질가 닭꼰대 쇼성경 고외 마른 닭꼰대 여기서 닭꼰대라는 것은 다시 정비하여 만든 곳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아질가는 흥을 돋우기 위한 여음구이고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여음인 아질가와 반복되는 단어인 닭꼰대를 제외하면 3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정비하여 만든 곳, 즉 살기 좋게 털을 다 닦아 만든 곳, 그 작은 서울인데요. 그 쇼성경은 화자에게는 살기 좋은 생활 공간입니다. 쇼성경의 뜻은 작은 서울이라는 뜻인데요. 서경이 당시 고려 수도인 송도, 지금의 개성이죠. 송도에 비해서 작은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당시 작은 서울이었던 서경은 털을 잘 닦아 놓은 곳으로 화자가 사랑하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는 이러한 쇼성경인 서경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고
서경에 대한 자부심마저 엿볼 수 있습니다. 위 두어렁셩 다링디리는 후렴구인데요. 모든 행의 뒤에 쓰여서 통일감을 주고 이별의 상황과는 대비되는 경쾌한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후렴구는 대체로 연의 끝에 와서 연을 나누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서경 별곡에서는 연의 끝이 아니라 한 행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경 별곡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A, 아즐가, A, B, 후렴구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사 구조의 반복으로 음악적 효과를 주면서 전체 구조의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1년에 5행부터 보겠습니다. 여해물온 아즐가, 여해물온 질삼배 바리시고 위 두어렁셩 다링디리, 괴실한데 아즐가, 괴실한데 우러금 존니 노이다, 위 두어렁셩 다링디리. 이별하기보다는 길삼배를 버리고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음인 아즐가와 후렴구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음구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화자는 임과 이별할 바에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미 나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삼배는 길쌈과 배 또는 길쌈하던 배를 뜻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시적 화자가 배짜는 일을 하는 여성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질삼배는 화자의 생계 유지 수단이고 그리고 생업의 기반을 의미하면서 당시 민중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소재입니다. 화자는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임을 따라서 사랑하는 공간인 서경을 떠나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인 생계수단을 버리겠다고 하면서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서경을 드러내는 효성경과 그리고 질삼배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강조한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연에서 화자는 이별로 인한 슬픔을 감추지 않고 생업과 삶의 터전을 버릴지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임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경 별곡 2연을 보겠습니다. 구슬이 아즐가,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위 두어렁셩 다링디리, 기니딴 아즐가, 기니딴 그츠리까, 위 두어렁셩 다링디리. 이걸 해석을 해보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구슬은 낱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걸이처럼 끈에 깨어 있는 것이고 임과의 관계를 비유하는 시어입니다. 바회는 바위죠. 이 바위는 임과 화자의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구슬을 부딪혀 깨뜨리게 하는 사물로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하는 시련이나 고난 또는 두 사람 사이의 장애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는 끈인데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구슬은 깨질지 몰라도 구슬을 꿰ν 끈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서리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끈은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신뢰를 의미하는 시어입니다. 구슬과 끈에 빗대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맹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슬은 변하는 거, 끈은 불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행이 끝나고 그 뒤에는 후렴구인 위 두어렁셩 다링디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즈문해를 아즐가 즈문해를 외오곰 여신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디리 신이딴 아즐가 신이딴 그츠리까 나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디리. 현대어로 해석을 해보면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 동안, 즉 오랜 시간 동안 임과 헤어져 외롭게 홀로 지낸다고 해도 임과의 믿음, 신뢰는 끊어지지 않는다. 즉 임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즐가 이외에 여음인 나는이 쓰이고 있는데요. 아즐과 나는은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흥을 돋우기 위해 사용된 여음이고 이어는 대구법과 반복법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경별곡 이어는 정석과 육연과 유사한데요. 이렇게 비슷한 이유는 당시에 유행했던 구절이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요. 고려 가요가 굽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첨가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궁중의 소각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언에서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구슬을 꿰는 끈은 끊어지지 않는 사항에 빗대어 임과 이별한다 해도 믿음과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며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경별곡 3연을 보겠습니다.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너분디 몰라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디리 배내어 아즐가 배내어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디리.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서경은 화자와 사랑이 이루어졌던 공간이고 대동강은 이미 떠나가는 이별의 장소로 화자임을 갈라놓는 이별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 화자는 임과 이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동강은 임과 분리되는 단절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대동강이 넓다. 대동강이 넓게 느끼는 것은 화자와 떠나는 임과의 공간적, 심리적 거리감의 표현이고요. 대동강이 넓어서 한 번 건너면 다시 오기 힘들어서 영영 이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임은 배가 없으면 대동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데요. 사공이 이미 타고 갈 배를 내어 놓았으니 화자는 사공에게 매우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사공은 이미 대동강 건너편으로 가도록 배를 제공해서 도움을 주는 존재이므로 화자 임과의 이별을 매개하고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이미 떠나간 책임을 사공에게 전가하고 있고요. 사공은 화자에게 원망과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사공이 내놓은 배는 임과의 이별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흔다에서 니은다는 의문형 어미로 뭐뭐 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내 가시 아즐가 내 가시 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디리 열배 아즐가 열배 연진다 샤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디리. 이걸 해석을 해보면 내 아내가 바람난지 몰라서 가는 배임을 얹었느냐 또는 태웠느냐 샤공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럼난디 몰라셔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바람난지 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는 도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지 몰라서 음란한 줄 몰라서
주제 넘은 줄 몰라서, 강을 넘을지 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대체로 해석이 되는 것은 바람난지 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해석을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바람난 줄도 모르고 내 임을 배에 태웠느냐? 라면서 사공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사공의 아내를 험담하면서 사공이 배를 띄우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사공이 이 말을 듣고 배 띄우기를 그만두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공이 배를 띄우지 못한다면 이미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별을 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떠나는 임을 막고 싶은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임을 직접 비난할 수가 없어서 이미 대동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를 제공한 사공을 원망하면서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임에게 직접 원망하지 못하고 임에 대한 원망을 사공에게 투영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배 타들면 아질가 배 타들면 거꾸리다 나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현대어로 해석을 해보면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들어가면 꺾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동강 건너편은 이미 서경을 떠나 새로 살게 되는 공간이고요. 화자가 함께 할 수 없는 이별의 공간입니다. 거기에 있는 꽃은 새로운 여인을 가리키면서 화자에게는 질투나 불안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여인과 만나 정을 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감과 질투의 정서를 드러내면서 인매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태도를 보입니다. 3년에서는 이미 대동강을 건너면 다른 여자를 만날지도 모른다면서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의 화살을 애꿎은 사공에게 돌리며 우회적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임에 대한 불신과 질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별의 정화를 다룬 고려 가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서경 별곡과 가시리가 있는데요. 가시리의 화자는 이미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붙잡으면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냥 보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별의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미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는 간절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경 별곡의 화자는 이별을 거부하고 생업을 포기하면서도 떠나는 임을 따라 가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임을 싣고 갈 사공을 원망하면서 간접적으로 임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질투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가시리의 화자는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반면에 서경 별곡의 화자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서경 별곡의 주제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제는 임에 대한 사랑과 이별의 정안입니다. 특징 1번을 볼게요. 서경 별곡은 고려시대 서민들의 삶과 감정을 진솔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미 자신을 떠나게 되면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질투심과 불안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면요. 서경 별곡의 각 연은 시상 전개에 있어서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요. 어조도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연마다 다른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데 1연은 적극적인 사랑의 의지, 2연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3년은 원망,
불안감, 질투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연마다 다른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특징 3번을 볼게요. 이별을 대하는 여인의 태도가 이별을 거부하고 임을 따라가겠다고 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화자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기도 하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하기도 하고 청자를 설정해서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 4번을 보면 서경 별곡은 비유법, 서리법, 반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특징 5번을 볼게요. 연이 나뉘어 있는 분연체이고요. 염과 후렴구가 발달되어서 고려 가요의 전형적인 형식적 특징이 드러납니다. 서경 별곡에서는 아질과 나는과 같은 염이 나타나고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이런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징 6번을 볼게요. A, A, B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반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반복되는 부분과 여음인 아질가를 제외하면 3음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인 서경별곡을 배웠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